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타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장준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전성현 리드님, 그리고 AWS의 문곤수 SN님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서 도입된 결제 사기 탐지 서비스를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에서 AI ML 기반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ML 기술 지원하고 있는 문곤수라고 합니다. 먼저 스마일게이트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스토브라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1인칭 슈팅 게임인 크로스파이어와 MMORPG 로스트아크가 있고 전략 시뮬 모바일 에픽7이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에는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있고요. 게임을 개발하는 엔터와 RPG 법인, 퍼블리싱 법인인 메가포트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스토브 법인은 그룹의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는 개발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토브는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스토브 플랫폼 위에 PC, 모바일, VR, 인디게임, 그리고 각 게임별, 커뮤니티 등 사용자들에게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온스토브닷컴 서비스 추이를 보시면 매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게임 플랫폼으로 유명한 스팀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스팀이 저희 스토브의 글로벌 경쟁사입니다. 스토브 플랫폼은 유저가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런처와 유저를 식별하기 위한 인증, 아이템 구매를 위한 빌링, 유저 간 공략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스토브 플랫폼의 빌링 영역에서 발생한 사기 결제를 AI ML을 이용하여 해결한 과정을 소개할 텐데요. 사기 결제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의 분석 방법, 모델링, 적용 효과 확인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 설명에 앞서 게임 플랫폼에서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결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형님, 스토브에서는 주로 어떻게 결제 사기가 발생하나요? 네,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현금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 결제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이를 악용하여 스미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스토브에 가입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 계정으로 게임 재화를 대량 구매 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계정 도용을 인지하고 결제 취소나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서 게임사와 피해자가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스미싱으로 계정이 탈취되는 과정은 문자 대여를 이용해 지인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 후 타인의 계정과 결제 수단으로 아이템을 구매하게 됩니다. 사기를 통한 구매 대상이 게임 아이템인 것을 빼면 다른 도용 문제와 비슷한 경우가 많네요. 실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나요? 네, 스토브의 게임 결제량을 보면 특정 시점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게임 산업이 급성장했고 스마일게이트 게임들의 글로벌 런칭 및 게임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유저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 먼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결제 사기 방지 시스템 적용한 결과 및 효과를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게임 결제와 사기 결제 추이를 보시면 게임 결제가 증가한 만큼 사기 결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사기 탐지 및 차단 서비스를 적용한 9월 이후 게임 결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사기 피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략 65%의 사기 결제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효과가 대단하네요.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전체 구축 타임라인은 어떻게 됐나요? 네, 결제 사기 탐지 차단 서비스는 2020년 7월 머신러닝 기반 사기 결제 검출 POC에서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를 적용해서 검출 효과를 확인을 했고 21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정의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사기 탐지 예측 점수를 분석하여 500점 이상 결제 차단을 결정하고 9월부터 사기 결제 차단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차단 서비스 효과 분석 결과
약 65%의 사기 결제 차단 효과가 검증되었고 현재는 80% 이상 차단 목표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단계부터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특히 지도학습에서는 문제는 결국 레이블을 어떻게 정하느냐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회원님, 라벨링 작업은 어떠했나요? 사기 결제를 프라우드로 라벨링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탈취된 계정의 모든 결제를 라벨링할 것인지 사기 신고된 결제만 라벨링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각 실험 결과 탈취된 계정의 모든 결제 행위를 라벨링했을 때 검출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기 결제의 전후 관계가 학습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을 도입할 때 많은 기업에서 룰과 정확도 비교 실험을 합니다. 저는 초기에 룰 기반으로 실험을 할 때 사기 결제를 검출하는 룰을 개발해서 정확도 확인도 해봤고 그 룰에서 검출된 결제를 프라우드 라벨링한 후에 모델에도 학습시켜 봤습니다만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룰을 만들고 룰 간 조건 연상을 수행할수록 로직만 더 복잡해졌죠. 머신러닝 기반으로 실험할 때는 고객센터로 사기 결제 신고된 계정의 모든 결제를 프라우드 라벨링하고 모델링 했는데요. 처음엔 오버비팅이 발생을 했어요.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가면서 정확도를 점점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정확도를 올리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군수님, 결제 사기 탐지에서 많이 보이는 독특한 데이터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머신러닝 문제의 데이터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패턴은 불순한 사용자가 나쁜 의도로 사기를 만들기에 정상적인 데이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성, 빈도성, 돈의 액수와 연관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기에 해당되는 결제 건수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서 한다든지 특정 짧은 시간 동안에 다량의 결제를 한다든지 결제 금액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기 데이터가 존재하여 정상과 사기의 심한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기가 지능적으로 계속 변하기에 데이터 분포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로서 순간적인 특정 IP에서의 지속적인 사기 결제가 좋은 예입니다. 데이터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스마일 게이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준비하셨나요? 회원님. 게임 유저가 생성하는 유저 프로필, 결제, 게임 데이터를 하나의 키로 결합해서 단일 데이터 세트로 만들고 적정한 라벨링 비율로 데이터를 샘플링 및 필터링한 후에 분석 결과와 기계학습의 왜곡이 없도록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합니다. 사기 결제 건수는 정상 결제 건수의 0.01%로 심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불균형은 정상 혹은 비정상 한쪽에 치우치는 부정확한 예측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샘플링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사기 결제 건수를 모두 사용하고 정상 결제 건수는 랜덤으로 추출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여 정상 결제 건수는 99%의 비율, 사기 결제 건수는 1%의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샘플링된 데이터 세트는 모델 훈련을 위해 학습, 검증, 테스트 단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8대 1대 1의 비율로 분리합니다. 데이터 준비 과정에도 많이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준비 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군수님, 올바른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과정은 전체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실수로 일부 항목이 누락이 되었던지 하면 다시 데이터 준비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층적 탐색 및 분석을 통하여 모델링을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선택, 알고리즘 선택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럼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의 많은 기술 중에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죠.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은 연속성 데이터의 분포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얼마나 데이터가 적고 많은지를 확인합니다. 상관계수는 데이터 세트를 두 개의 분류인 레이블과 피처 그룹으로 구분하고 피처 그룹 안에 각각 피처들끼리 상관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각각 피처와 레이블 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처 중요도는 알고리즘이 모델 학습을 하면서 피처의 중요도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샘플링 데이터와 빠른 학습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피처 중요도를 구합니다. 도메인 지식 관점에서 볼 때 피처 중요도가 높게 나온 피처들,
또한 낮게 나온 피처들은 추가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누출은 레이블 데이터와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아서 정답이 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데이터 세트의 보트 피처는 탈출한 사람의 보트 번호를 의미합니다. 보트의 번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생존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타겟 누출의 예시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 탐색 기술을 확인했는데요. 형님, 실제로 스마일 게이트에서는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셨나요? 군수님 말씀하신 분석 기법을 사기 탐지에도 적용했죠. 이 히스토그램은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 같은 결제 수단별 결제 휘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특정한 결제 수단 몇 가지로 결제를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특정 피처를 구성하는 데이터와 그 수량 등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하죠. 상관계수 다이어그램은 게임 플레이 관련 피처와 라벨 간 연관성을 나타내고, 색깔이 짙어질수록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박스 플롯은 각 컬럼별 데이터 집합의 범위와 중위수 및 이상치를 알 수 있고, 피처 임포턴스는 모델 훈련 후에 어떤 컬럼이 이상 결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합니다. 피처와 라벨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특정 피처의 데이터가 사기 결제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 가능한데, 보시면 빨간 줄이 사기 결제 빈도고요. 두 개의 막대 그래프는 0과 1을 의미하는데요. 이 컬럼에 0과 1을 갖는 데이터의 절반이 사기 결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카테고리는 양이 적지만 사기 결제 비율이 높았고, 특정 카테고리는 양은 많지만 사기 결제 비율은 낮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데이터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특징이 눈에 확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상 결제와 정상 결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각각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계수가 절대값 0.9 이상의 컬럼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중복 컬럼이라 훈련에서 제외하도록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피처 중요성 지표는 참고해서 피처 셀렉션을 하거나 라벨 데이터의 비율을 분석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분리하는 등 분석 결과를 실제 모델 훈련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셨네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어줘야 할 텐데요. 이를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교수님, 결제 사기 탐지의 특징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기 탐지만의 특별한 피처 엔지니어링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기 탐지만의 데이터 특징을 이용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최신성, 빈도성, 돈의 액수에 대한 피처를 RFM 피처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만 보면 해당 계정이 신규 계정인지 혹은 장기 사용 계정인지를 판단하는 피처를 생성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속성상 유사한 컬럼들의 매치, 비교, 관련 피처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에서 빌링 주소와 배송 주소의 일치 여부에 따른 피처 생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풍부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IP 같은 경우는 IP 안에 국가, 도시, 인터넷 제공회사, VPN 사용 여부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피처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피처를 생성합니다. 특성을 이해하고 피처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군요. 스토브의 경우는 이런 피처 생성 작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셨나요? 사기 탐지 차단 시스템은 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교한 사기 결제 예측을 해야 해서 실시간 피처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흐름을 말씀드리면 추론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실시간 피처 생성기에게 필요한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시간 RFM 피처 및 게임 피처를 제공받습니다. 이후에 추론 서버에게 추론 요청을 하여 사기 탐지 예측 점수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수를 스토브 빌링 시스템에 제공하여 결제 허용 및 차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실시간 피처의 유무에 따라 차단 정확도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결제 사기와 관련된 데이터 준비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AWS에 특화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WS는 여러 리소스를 통해 기계학습 채택의 많은 단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통찰력을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연구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나, 왜 발생했나,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는 것에 답변을 하면서 의미 있는 통찰 및 공고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네, 저도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니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많이 봤는데 진짜 과학자의 작업과 동일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할까요? 네, 데이터 과학자는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여 특정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간략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한 후에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모델 훈련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후에 모델 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모델 배포 및 모니터링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을 통해 여러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중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결제 사기 탐지도 좋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이전에도 결제 사기 탐지를 위한 방법론이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 어떤 방법론이 있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기 탐지의 문제는 룰 기반과 기계학습 기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를 권장합니다. 룰 사용에 좋은 예는 블랙 리스트, 사용자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굳이 머신러닝 방식이 아닌 룰 기반으로 제어하시면 됩니다. 기계학습 기반으로 사기 탐지 문제를 해결할 시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기의 형태는 지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머신러닝 방식은 더 많은 사기 변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기 탐지 모델은 탐지 못하는 것과 잘못 탐지의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방식은 두 개의 영향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교 과정을 거쳐 스토브에서도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계학습 분야에서 특히 결제 사기 검출 부분에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기 탐지 서비스를 생성, 배포, 관리 및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클라우드에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솔루션 설계보다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는 기계학습 전문가가 아닌 개발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르게 사기 탐지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쉽게 사기 탐지를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겠네요. 좀 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구축된 사기 탐지 모델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델 템플릿의 피처 엔지니어링과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모델 자동 생성은 선택한 사기 탐지 모델 템플릿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피처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선택, 모델 최적화를 하여 최적화된 모델이 자동 생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닷컴의 과거 사기 탐지 패턴을 모델 학습에 이용합니다. 네 번째로 고객이 세이지메이커의 사용자 정의 모델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모델 및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의 모델과 결합하여 더욱더 정확도가 높은 사기 탐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이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직접 컨트롤하겠다 싶은 경우 활용할 만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요구사항에 맞추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데이터 과학팀이 ML 모델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구축, 학습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ML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ML 모델을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의 내부를 지정, 노트북의 액세스 및 공유, 기본 제공 알고리즘 및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모델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분산 훈련, 튜닝 및 디버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관리형 인프라에서 프로덕션 환경에 ML 모델을 배포하고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뛰어난 ML 플랫폼이군요. 네. 또한 실질적으로 고객이 사기 탐지 ML 유스 케이스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내장 알고리즘 혹은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모델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유스 케이스, 데이터 특성에 맞게 지도형, 비지도형, 그래프 기반의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스마일 게이트 프로젝트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오토 글루온이라는 오토 ML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교수님 오토 글루온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토글로우는 자동화된 스택 앙상블, 딥러닝의 알고리즘과 텍스트, 이미지 및 표형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쉽고 확정하기 쉬운 오토 ML을 지원합니다. 오토글로우는 다양한 페르소나에 사용 가능합니다. ML 지식이 적은 데이터 분석가 및 데이터 과학자, ML 연구원분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된 분들에게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선택, 모델 학습, 모델 최적화를 위한 ML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모델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테이블러 데이터의 스택 앙상블, 이미지 분류, 오브젝트 디텍션, 텍스트 분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모델 최적화 및 새로운 아키텍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제 모델 훈련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성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사기 결제가 처음 발견되고 머신러닝 기반 검출 효과 증명 과정에서 아마존 FD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 FD는 빌트인 알고리즘과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별도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 머신러닝 기반의 검출 효과를 확인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점점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사기 결제를 막기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했고 분석 모델링 툴인 세이지메이커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데이터 과학자가 직접 사기 결제 검출 모델을 만들게 됐죠. 오토 글루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썼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모델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 탐지 모델에서는 클래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클래스 가중치를 주도록 세팅했습니다. 위 코드를 보시면 스케일 포스 웨이트 항목에 클래스 웨이트를 할당하는데 클래스 웨이트는 데이터 비율에 따라 클래스 1의 가중치를 주도록 구현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탐지 알고리즘에는 디시전 트리 계열의 부스팅 알고리즘이 앙상블 형태로 적용되어 있는데 XG 부스트와 캡부스트 알고리즘에 각각 설정한 옵션을 지정하고 훈련 단계로 넘어갑니다. 훈련에 필요한 파라미터 몇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모델 평가에는 모델의 분류 성능 평가에 주로 쓰이는 ROC, AUC 지표를 지정했는데요. 목적에 따라 리콜과 F1 스코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틀려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프리셋은 베스트 퀄리티, 패스트 인퍼런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는 밸런스를 위해 배포 최적화를 지정했습니다. 훈련 파라미터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훈련 단계에서는 모델 훈련 데이터와 훈련된 모델을 시험할 테스트 데이터, 훈련 파라메터, 모델을 튜닝할 하이퍼 파라메터를 지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중복되면 타겟 누출로 오버핏이 발생하니까 두 데이터의 정확한 분리가 필요하고요. fit 함수를 호출하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면 테스트 데이터로 넣어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 분석도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님,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보셨나요? 훈련된 모델이 사기 결제를 잘 예측했는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 사기 결제와 모델이 사기라고 예측한 결과로 구성된 오차 행렬을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lse positive는 잘못 탐지한 거고 false negative는 탐지 못한 겁니다. 이런 오탐과 미탐이 정상 점수대에 분포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결과가 왜 발생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델 성능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기 탐지 모델 학습 완료 후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사기 탐지 모델은 500점을 기준으로 전체 97%의 검출 정확도가 출력되었습니다. 와, 대단한 정확도인데요? 리콜은 재현율인데 0.94인 것은 사기 결제를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그럼 94%를 맞췄는데 정확도 97%는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정한 평가 기준 ROC, AUC는 전체 분류 성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평가 기준만 보기보다는 프리시전, 리콜, F1 등 여러 평가 직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기 결제 8,503건 중에서
474건을 못 맞추고 8,029건을 잘 맞췄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기 결제를 많이 잡는 것인지 아니면 오탄 피해자를 줄이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기준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정상 결제는 200점 이하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사기 결제는 800점 이상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네요. 정상과 비정상이 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잘 분리했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결제 차단할 점수를 판단했습니다. 지금 500점 이상 차단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500점 미만에도 사기 결제가 분포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목표를 이런 탐지 미탐 결제들을 500점 이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탐 결제 분석과 발견된 특성을 반영하는 피처 추가가 이루어지겠네요. 그 논의는 나중에 향후 계획 쪽에서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모듈 훈련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하셨는지 성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일게이트의 사기 탐지 시스템 프로덕션 환경입니다. 사기 결제를 어디서 예측하고 어떻게 차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저 결제 시 생성된 결제 정보는 빌링 시스템으로 유입되어 카프카 빌링 토픽에 적재되고 사기 탐지 시스템은 그것을 컨슘하여 처리합니다. 컨슘한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피처 생성기에서 피처들을 실시간 생성하고 추론 모델에 질의하면 추론 점수를 제공합니다. 빌링 시스템은 수신한 추론 점수를 참조하여 결제 허용과 차단을 결정합니다. 추가로 기존 모델과 신규 모델의 정확도 비교를 위한 A/B 테스트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 적용 후에 새롭게 파악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머신러닝을 도입하여 사기 결제 검출 차단 시스템을 프로덕션에 적용했으면 의도대로 사기 결제를 잘 검출하고 차단해서 실제 사기 결제가 줄었는지 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스토브는 사기 결제 유저의 주문번호가 스토브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들어온 사기 결제인지 확인을 했고 검출 모델이 그 사기 결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차단했는지 주문번호를 매칭한 결과 65%의 사기 결제 검출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차단을 적용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 결제의 사기는 감소한 반면 차단하지 않은 계좌이체로 사기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 현상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저 65%의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전에 훈련 후 테스트 결과에서는 97%의 검출률을 보여줬는데 프로덕션에서는 65%로 떨어졌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검출률이 떨어진 것일까요? 개발 시의 테스트 데이터와 프로덕션의 데이터 간에는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로 인해 검출률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고도화를 통해 이런 달라진 점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서비스 적용 후 효과 분석은 모델링 관점에서 프로덕션에 적용된 모델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고 모델이 최신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신규 피처가 추가된 모델에서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사기 결제 피해 방지에 따른 매출 영향도나 게임 유저들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스마일게이트의 유저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현 리더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효과를 증명하려면 빠르게 실험하고 최소한의 디버깅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WS는 스마일게이트의 간편한 실험 환경과 신속한 트러블 슈팅을 제공하여 머신러닝을 이용한 사기 예측이 효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신러닝을 시작하신다면 어려운 기반 이론을 먼저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양한 구현을 먼저 해보시는 게 더 빠르게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결제 검출 차단 시스템 구축 시에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면서 시행착오와 개선을 반복했습니다. 게임 비즈니스에서 풍부한 경험을 하신 AWS의 장준성 SA와 문건수 ML 스페셜리스트 SA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군수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신러닝의 긴 여정을 전성현 리드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렇듯 기업들은 긴 안목을 갖고 머신러닝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현님,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피처 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모델 정확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델 드리프트 모니터링 기능과 사기 탐지에 대한 시각화된 설명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LOps를 통한 자동화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프로덕션 환경에 디플로이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스톱의 결제 시스템에서 사기 결제권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탐지해내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례 공유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기 결제권에 대해서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탐지하여 사전에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2분 시간을 들여서 강연 평가를 남겨주시면 이후 세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